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AI 경쟁이 불러온 반도체 강세, 데이터 센터 투자 전망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잠깐 돌아봤을 때도 바로 느껴지지만 AI 이런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시장 흐름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 흐름 좀 리뷰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약간 약세를 했다가 네. 보합권 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예. 네. 삼성하이닉스 정도만 약간 반락하다가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어제 그제 한번 돌이켜 볼게요. 네. 결론적으로 이틀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2월 7일 그저께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승을 했고 예. 어저께는 코스피가 좀 힘을 많이 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AI 강세가 셌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부 종목은 이익 실현 내지는 반락을 좀 많이 하죠. 맞아요. 희비가 좀 교차가 되더라고요. 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그런 종목도 아침에는 플러스 시작하다 지금 한 5% 이상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 약간 과열된 거를 약간 시키는 분위기 같습니다. 돌이켜 보죠. 2월 7일 날 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55%, 코스닥은 1.5% 차이가 좀 났네요. 맞아요. 일단 전일 전체적으로 2월 8일 날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좀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세지 못하다가 막판에 이제 개인이 좀 사면서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강세였고 AI주가 강세였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AI주 하니까는 네이버 이런 네. 거 네이버도 무슨 서치 GPT 베타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예. 어디죠? 구글이 나온 거는 바도 뭐죠? 그거는 좀 안 좋았다 그래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구글이 7% 빠졌는데 하여튼 어제 그저께 스타트는 좋아서 네. 반도체, 인터넷 이렇게 2% 이상 오르고. 챗 GPT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같이 나오면서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은 굉장히 좋았고. 예. 엔터도 좋았어요. 맞습니다. 엔터도 좋았고. 최근 엔터 흐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어주의나 아니면 시크릿한 주식은 철강 운송 유틸리티는 하락하고 이렇게 붙고 맞습니다. 그 기관은 팔았지만은 개인이 좀 많이 매수해가지고 화요일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환율이 1253원으로 잠깐 1230까지 내려갔다가 1253원 좀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가지고 화요일 날은 잘 버텼고 네. 이제는 이제 어저께죠. 네. 어저께는 파월장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단어는 새로운 거 없어요. 네. 근데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이 두려움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말을 할 거다, 네. 초치는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걱정이 일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면서 네네. 이 시장에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갖고 있는 희망적인 이런 메시지 차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완전 변수적인 발언들이 나오면 어쩌냐는 그런 우려감들이 사실 그 전에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네. 중립적이라는 건데 중립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약간 부정적인 게 혼재돼 있었을 텐데 긍정적인 측면을 막판에 본 것 같아요. 장중에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긍정적인 면을 따라서 오른 거죠. 그래서 심리가 개선돼서 어저께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은 좀 다르지만 챗 GPT 소식이 계속 이어져서 좋았고 심지어 아마도 증권형 토큰인가 관련된 네, 주식 맞아요. 때문에 증권주까지도 3% 이상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고 외국인이 개인은 팔았지만은 외국인이 많이 매수해서 어저께 한 6천억 매수했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달러 강세가 다시 돼서 1260 가고 오늘도 1260인데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이 샀다는 거는 전체적인 테마하고 편승하고 한국의 업사이드 약간 열어놓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 2차 전지는 많이 그전에 올랐기 때문에 어저께는 쉬어갔지만은 오늘은 또 다시 또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오늘은 에너지도 오르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2,500이 만만치는 않아요. 펀더멘털적으로. 네. 환율이 다시 1260, 70 가면은 아마 1250 가기가 쉽지 않은 뭘 더 갈까 이런 거거든요. 오늘은 리오프닝이죠. 네. 카지노 관련 주식도 아침에 좀 세다가 지금은 약간 보합권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뭘 찾을까? 뭐 하면 될까? 하는데 실적이 1, 2월, 3, 4월 달에 세게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이 가는 2,500선에 오다 보니까는 조금만 나쁜 얘기 나면 좀 이익 실현하고 그렇죠. 조금 이제 괜찮은 매출 가시성이
연말 말고 2, 3, 4월에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달라붙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환매. 네. 순환매의 연장선상이다. 2차전지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그런 상태에서 뭐 풍력주가 왜 안 올랐을까? 오더가 하니까 풍력주 세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은 이제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월의 발언 또 어떻게 나올까 주목을 하면서 지나갔던 이틀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특별히 굉장히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올랐다는 점, 2월 7일과 2월 8일에 있었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을 좀 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벽에 좀 막혀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뚫고도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을까?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서 순환매 장세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와중에도 강세를 보였던 건 역시 뚜렷하네요.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 이런 개념들로 시선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챗 GPT와 함께 뭐 챗봇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들 굉장한 기세를 요즘 들어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방금 전에 또 본부장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토큰 증권 이렇게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들 주목하면서 증권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좀 올랐네요. 이게 또 엔터 쪽의 강세도 두드러졌던 이틀 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2월 7일에는 코스닥의 강세가 그리고 어제 2월 8일에는 코스피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던 그런 흐름도 짚어드렸는데 자 일단 반도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문장님 반도체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여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월요일 이번 주 시장만 해도 훅 조정받는가 싶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 뒤로 이틀 연속 강했습니다. 특히 어제 SK하이닉스의 강세는 뭐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시장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반도체주 강세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도 풀어주시죠.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애널리스트가 커멘트가 나온 거를 인용하는 건 적절할 것 같아요. 현상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 혹시 뜬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그 지난주까지는 삼성이 이게 감산을 실질적으로 한다. 수급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개선될 거다. 이런 계통이었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재고 조정이 1분기인지 2분기인지 뭐지만 피크아웃 되면은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그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에 오니까 좀 꾹 참고 이렇게 되면 돼. 바텀은 지났어. 다시 옛날식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야. 이런 공감대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이제 미국 장이 좀 흔들릴 때도 불구하고 이번 주 돌아와서 강세였던 거는 오늘 하이닉스가 약간 어제 많이 올라서 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AI죠. 그러니까 챗 GPT로 촉발된 이슈가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엔비디아만 수혜를 볼 것이냐. 엔비디아는 당연한 거죠. 거기에서 GPU를 쓰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 가서는 챗 GPT 이런 AI 그 챗 GPT 이런 식으로 하고 오픈 AI 말고도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결국 다 이제 이런 비슷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경쟁이 심화되면은 결국은 데이터 센터 이거 다 처리하려면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가 그걸 다 핸들링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게다가 그 관련돼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도 과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요.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서버용 디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GPU하고 결합되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를 공급한다. 그래서 올라간 건데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한다는 것이 일반 디램이 아니고 굉장히 가격이 높은. 왜냐면 지금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게 HBM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HBM은 그 주파수 대역대가 고주파야. 하이 밴드위드스 뭐 메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성능이 되게 좋은 거죠. 레벨이 다른 거예요. another 레벨. HBM3 버전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아마 엔비디아의 GPU랑 결합 같이 패럴렐하게 들어간다. 이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 보면은 일단은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간 거는 AI 업체들끼리 경쟁이 될 것이고 그럼 데이터 센터가 캐펙스를 지금 상반기에는 좀 주춤하거나 일부 줄일 수도 있지만 경기 때문에 근데 경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이미 증설하고 있는 거가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서버가 증설될 것이고 최소한 AI용 서버는 먼저 챙겨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상반기가 좀 지나고 나면 상반기 고객사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예. 말한 것처럼 경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집중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올해가 봤더라도 데이터 센터 쪽의 성장이 크지는 않거나 제한적이거나 약간 빠질 수도 있지만 굳이 상반기 하반기는 아마 하반기는 개선될 것이고 예. 넌 AI이고 AI용 데이터 센터 서버 쪽은 수요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주가의 강세예요. 그건 맞는데 맞을 수 있는데 네. 시간이 문제지.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내년이냐 이런 문제고. 타이밍이 언제 오느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HBM이라는 메모리 제품이 쓰일 건 맞는데 네. 지금 당장에 그 관련되는 오더가 관측되고 있지는 않다는 게 지금 당장 뭐 폭발적인 그렇죠. 주문, 뭐 수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 지금은 아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뭐 TSMC가 만드는 TSMC가 만들어주는 AI 칩 주문이 급증했다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무근이고 일단 HBM 메모리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네. 증가가 관찰된 건 아직은 없고 전반적으로는 경기에 따라서 반도체 자체의 수급이 1분기 안 좋잖아요. 적자니까. 그렇죠, 2분기는 재고가 좀 줄어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과연 HBM 메모리가 전체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D램에 얼마 차지할 것이냐.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아마 이게 되더라도 한 뭐 10% 이렇게는 아니고 한 3% 5%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어저께 좀 선방이 됐다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챗GPT가 궁극적으로 AI가 강화될 것이고 데이터 센터가 회복을 할 것이다. 그건 맞지만 기존은 속도와 시기는 조금 긍정적인 톤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챗 GPT 얘기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고, 그래서 메모리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 센터 이쪽 증설이 확인이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당장 지금 나타나냐? 그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둬서 하반기쯤에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AI 관련된 이런 뭐 칩의 수요 갑자기 급증되는 것이 지금 당장 확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이슈를 네. 포함해서 메모리 수요 핵심인 데이터 센터형 서버 수요 이게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 다소 보수적인 투자 입장을 취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 데이터 센터 투자는 결국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살펴주시죠. 근데 앞전에 한 거는 이제 함수화인수가 올라가는 이유를 네. 지금 그런 AI랑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들이 설명을 한 거고 예. 근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잖아요. 자기 네. 인터넷 데이터 센터 필요한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냐 그랬죠? 지금 당장의 경기 때문에 좀 주춤하거나 줄일 수도 있다고 네. 말씀했고 실제 뭐 모든 업체가 거의 모든 업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네. 메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재미있게 데이터 센터 투자 개개될까 했어요. 그거는 결론은 하반기에는 그럴 수 있다. 네. 예. 상반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경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반기에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떠주시면 좋을 텐데 예.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숨고르기, 네. 하반기 반등 이렇게 좀 구분을 했고요. 네. 축소가 불가피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틀린 건 아니고 어떤 설계 변경이나 예. 투자 중에서 AI냐 넌 AI냐 일시적인 거냐 이런 성격의 재조정 과정을 상반기에 지나가면은 하반기는 거꾸로 금리가 뭐 내려가진 않더라도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방어 비용에 대한 그런 조정이 상반기 마무리되면은 네. 가을 어느 때쯤에는 하반기 투자 일어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네. 두 번째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얘기했는데 네. 세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세 번째 거는 아직은 동의하기 어렵고 네. 두 가지인데 데이터 센터가 충분히 노후화됐다. 노후됐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내용 연수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뭐 설계 처리할 때 4년, 예. 3년, 4년 하다가 5년으로 넓혔는데 네. 무작정 넓힐 수 없다. 무작정 그렇죠. 확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일부 넌 AI 쪽은 그렇게 해서 좀 더 쓴다고 하지만은 네. AI에 들어가는 서버는 연장을 무조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하반기부터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투자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올해는 원래 스타트가 교체 수요. 예. 근데 교체가 AI로 교체가 되면은
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우려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노후화됐다, 무적정 할 수 없다. AI는 결국은 교체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넘버. 네. 그 다음에는 원래 지금 막 데이터 센터를 주려고 지금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죠. 아직 완공이 안 됐어. 장부를 보면은 뭐 총 자산이 뭐 20조다 하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 뭐 한 20% 있는 거야.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네. 그거는 언젠간 뭐 속도가 늦춰지더라도 결국은 완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시작을 해 버린 거잖아요. 진행되고 인 프로그레스거든요. 네. 인 프로그레스인데 되면은 완성되면은 서버를 갖추겠죠. 그 시점이 올 것인데 진행됐던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서 결국은 이게 나눠서 나오더라도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좋아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도 뭐 금액은 나중에 보시고 전체적으로 총 자산의 한 20% 전후가 예. 건설되고 있는 거거든요. 상반기 건설 안 되더라도 하반기 어느 시점에 내년까지 미루지 않고 건설이 완문한다면 3분기는 잘 몰라도 4분기에는 거기 들어가는 서버, 특히 AI형 서버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프로젝트 완성을 하는 시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반기 언제면 그 다음에는 좀 규모가 있는 서버.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별 성장이 안 할지 모르지만 하반기만 본다면은 뒤로 갈수록 AI 서버,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 완공된 다음에 우리 영어로는 리스타킹이라는데 네. 다시 하는 서버가 온다면 반도체 디램 쪽이나 이런 쪽에 수급이 개선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주가에 하이닉스는 뭐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고 네. 삼성전자는 조금 덜 반영됐죠. 왜냐면 반도체 아닌 것도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설 중인 자산 요거 그래프 통해서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 보니까 구글에서 구글. 건설 중인 자산 추이가 지금 이게 화면에 뜨고 있네요. 2년 전에 이제 예. 그러니까 건설을 안 한 거니까 그런 거죠. 예, 지금 화면에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건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완성되지 않고 아직도 건설 중인 자산이 거의 20% 육박하는 거잖아요. 우측 끝단에 보면. 예. 메타는 이제 투자할 게 많은데 메타버스고 그런데 네. 걔네들도 그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 이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이게 80%니까 아직 건설 중인 거니까 예. 지금 올해 투자를 안 하더라도 올 연말 내년 되면은 완공돼 가지고 서버가 필요한 게 많다는. 네. 그러면은 기다리면 된다. 물론 이 전제는 경기가 상반기에 인벤토리 재고 조정이나 이런 거 끝나고 하반기에 개선되는 조짐이 있다는 전제를 까는 건데 그렇죠. 하반기에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계속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좋지 않은 변수가 벌어졌을 때 얘기죠. 리즈너블하게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 있다면 그것이 그 다음에 다 건설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걸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이미 건설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 완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만 경기가 회복되거나 아까 AI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좀 더 뚜렷해진다면 뭐 오늘 아침에 나온 구글이 그 제품을 내놨는데 실패했다는 거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예. 하여튼 그런 것이 계속 나오면은 네. 결국은 2월 이 시점이 아니고 5월, 8월, 11월 갈수록 기다리면은 결국은 해뜰 날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은 이런 네.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뭐 타이밍,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조금씩 긍정적인 그 해석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데이터 센터 투자가 결국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을 자세히 좀 뜯어봤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를 꼬집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노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연수 연장이 좀 어렵다라는 점. 올해 뭐 특히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점점 뭐 교체 수요 충분히 유의하다. 교체를 하게 되는 시즌이 드디어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지금 대표적인 그 회사들 업체들에서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서 완성이 된다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을 때 대규모 서버 구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따른 데이터 센터 투자 이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라는 점. 실제로 이 구글이나 메타의 건설 중인 자산 요 그래프까지 확인을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오늘 잠깐 좀 떼본 김에 대표 종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부장님, 시가총액 1위 네. 기업이죠. 애플 관련된 최근 동향 뉴스가 좀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한 두 가지인데 같은 얘기예요. 네. 지금 당장에 파는 아이폰
14죠. 예. 그거는 가격을 지금 하향하고 있고 최근에 아직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중국에서 네. 한 10% 정도 가격을 낮췄어요. 아, 중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10%면 많이 낮춘 거 아닙니까? 한 10몇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네. 10만 그렇죠? 1,000불이니까 800위엔. 그렇죠. 예, 꽤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10% 이상 되니까. 네. 낮췄는데 이거는 재고가 쌓이거나 네. 아니면 경기 때문에 네. 우려해서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아직은 휴대폰, 스마트폰이 쉽게 팔리지 않는다 이런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가격을 낮춘다라는 거는 그만큼 팔리지 않을 거니까 가격이라도 낮춰서 유도를 해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겠다 이런 건가요? 근데 그렇게 왜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낮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테슬라도 전기차가 안 팔릴 것 같고 재고가 있으니까 예. 낮췄겠지만 어떤 점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테슬라의 전기차는 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비중이 아직 자동차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올라갔지만 아, 아직도 그렇죠. 장기적으로 성장할 룸이 있으니까 아직은 전체 자동차에선 내연기관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성장할 룸이 있는 건데 예. 어차피 경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가격을 낮춰서 그 성장을 빨리 앞당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가려는 궤도 안으로 예. 안착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서 시장 성장을 계속 그렇죠. 좀 가져가려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가격은 포기하거나 약간 네.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근데 아이폰 14 같이 이렇게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쪽은- 넘버 원인데 예. 왜 낮췄을까 보면은 그거는 그 스마트폰 자체는 성수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스마트폰 숫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작년보다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확연하게 늘죠. 80%지 30%지 50%인데 얘네들은 휴대폰은 작년에도 한 15%인가 20% 정도 시장이 줄었는데 사실 뭐 지금이야 웬만큼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엄청 줄었단 말이에요. 네. 줄은 것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개수가 뭐 한 1억 몇천만 개 줄었다면 그거의 70%는 중국 시장에서 줄은 거예요. 네. 근데 올해도 전 세계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은 작년만큼 10몇 프로는 아니더라도 올해는 아직까지는 네. 한 5%가 얼마가는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 늘어날 리가 없고 그렇죠. 오히려 좀 줄어든다. 뭐 그것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좋아지면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미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네.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경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큼 심지어 스마트폰의 성능 자체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교체에도 뭐 대단한 거 없네 싶으니까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14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중국 시장에서 네네. 가장 민감한데 가격을 낮추는 행동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전기차를 가격을 낮춘 거랑은 해석이 똑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거는 예. 네거티브하거나 중립 이야. 그런데 애플이 또 누굽니까? 또 비싼 걸 또 비싸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이폰 프로가 있고 뭐 일반적인 있는데 내년도에 아이폰 15겠죠. 더 비싼 울트라 제품을 내놓는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가격 방금 할인 거는 좀 약간 다른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하이엔드를 계속 만들어서 네. 자기네 마진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가격을 낮췄던 거를 하이엔드급 만들어서 좀 상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내년도에도 예. 뭐 올해 그 휴대폰이 줄고 내년에 휴대폰 시장이 갑자기 15% 성장할 일은 없거든. 예. 올해보다는 뭐 회복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은 이제 성숙 산업이라고 알고 있고 자기네들도 하이엔드 쪽으로 고가 기종으로 더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죠. 네. 삼성전자 S23에 나오고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네. 뭐 기분 나쁜지 않은 건데 갖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는 왜 반응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가격도 올랐다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삼성도 하이엔드로 갈 것이냐 다 모든 걸 가져가는 식으로 올해 내년에 갈 것이냐 그럴 시장이 다 흡수할 것이냐 그렇죠. 그거는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쉽지 않을 수다 판매가 생각보다 기대만큼 빨리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업체들은 하이엔드로 간다. 삼성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런 퀘스천을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세계 시가총액 1위 대표 기업이고, 워낙 또 유명한 기업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뉴스들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회사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잘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 아이폰 14 이 가격 할인 소식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전기차 테슬라 쪽의 가격 인하 얘기와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기차와 단순 비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기차 시장 쪽에서는 시장 전체가 좀 성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반대로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오히려 시장이 좀 줄어드는 모습도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죠. 약간 차이점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와 반대로 새로 하이엔드급을 만들어서 이 갭을 메우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앞으로의 그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업체들이 점점 전략이 하이엔드로 비중을 두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연결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또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까지도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주의 깊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볼 만한 종목이라든지 리포트가 네. 있었다면 요것도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 남았죠? 한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상신 EDP를 가져왔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거는 제가 소속되고 있는 유니스토리 자산의 네. 공식 투자 의견이나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증권사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관심 받을 만한 네.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소개시켜주는 그런 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 워낙 또 개인적인 거니까. 그리고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가리기도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예. 오늘 2월 9일이죠. 2월 7일 날 나온 그저께 나온 네. 건데 신한투자에서 나온 상신 EDP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네. 배터리 그래서 캔 있죠. 예. 이게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배터리 캔이라 그래요. 네. 근데 얘네는 그게 상신 EDP 회사인데 얘네는 삼성 SDI한테 매달려 있어요. 얘네 매출의 거의 90%는 삼성 SDI예요. 결론은 뭐냐? 삼성 SDI 잘 가잖아요. 네. 삼성 SDI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다른 보다도 좀 덜 공격적이었다 투자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발표된 게 많아서 해외 공장도 그렇고 근데 거기가 잘 나가면 얘네들의 수요가 두드러져야 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거나 주가의 상승이 좀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예. 사실은 어제 그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당장 진입하기엔 좀 부담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것 같아서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삼성 SDI 향 배터리 케이스 업체로서 평가가 저평가돼 있다. 밸류에이션이. 예.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 애널리스트 말대로 하면은 어제 기준인가 그제 기준으로 PER이 7배가 안 돼요. 성장률은 수십 프로, 60%, 70% 된다고 하는데 그럼 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삼성 SDI한테만 거의 매달려 있으니 예. 그 동전을 뒤집게 하면은 그게 리스크죠. 예.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PER이 두 자리가 안 되고 한 자리 되는 게 있다 하지만은 성장성이 대비해서는 너무나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전체 매출 삼성 SDI가 90%인데 최근에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도 네. SDI한테 중요한 회사고 또 삼성 SDI 영향을 받는 회사는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WCP인데 WCP. 네. WCP는 이제는 그 첨가제, 첨가제에서. 첨가제. 예. 그런데 그 회사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분리막. 삼성 SDI 분리막 그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바닥에서 한 20%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회사는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SDI가 최근에 보시면은 포스코케미칼하고 나온 뉴스가 뭐 연간 10년간 40조 규모의 양극재 계약을 맺었다. 네. 그러면 근데 어디다 쓰이냐? 미국의 스텔란티스한테 나가는 건데 네. 그거 말고도 GM이나 볼보 등 또 새로운 고객 확보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SDI가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있는 거죠. 뭐 기타 등등 뭐 헝가리 공장 완공해서 내년에 양산 목표로 하고 뭘 준비하고 이 회사도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럼 거기에 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그 애널리스트가 쓴 거는 이 회사가 미국 공장 증거가 필요하니까 네. 해외 법인의 채용 공고를 냈나 보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채용 공고 알듯이 고객사 대응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전기차가 어렵고 네. 이 전지 셀 만드는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 가격이나 압력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그 SDI 내에서 차지하는 마켓셔가 50~60%로 거의 퍼스트 벤더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이 대단히 규모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업체가 상신 EDP는
뭐 다소의 가격 압력이 있더라도 실제 지금 물량이 크기 때문에 올해 이 친구가 얘기한 EPS 그로스가 얼마입니까? 70% 이상. 네. 네, 작년 대비했을 때. 근데 PER이 7배가 안 된다. 그거는 단일 고객에 대한 위험도를 감안하더라도 뭐 한 9배, 10배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인디케이션 준 것 같아요. 예. 목표 주가는 정확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조정 받으면은 투자가들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신 EDP 요 종목과 관련된 리포트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배터리 캔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삼성 SDI는 뭐 모두들 아시잖아요. 삼성 SDI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최근에 올라왔지만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더 관심 있게 눈여겨볼 만한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의 상신 EDP 관련된 리포트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니스토리 자산의 김장열 본부장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내 시장의 흐름도 돌아보고요. 시장의 중심축이죠. 반도체 관련된 내용, 그리고 흥미로운 리포트까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